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면 86년도인 2100년에는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될 거라는 게 그 핵심인데요.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은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건데 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일본에서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죠. 이렇게 일본은 낮은 출산율 탓에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해서 벌써 비상인 상태인데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면 2090년에는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2100년쯤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특히 20년도에는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60년 뒤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출산율 회복밖에 없나? 출산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수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하겠죠. 양육 부담, 일가정 양립 환경 이런 것들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양육수당이나 육아휴직 이런 미시적인 방법도 물론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요. 공교육 강화, 학제 개편 이런 노후 보장,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시스템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우리 현실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우려스러운 현재입니다. 오늘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였습니다.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forevermore. Close your eyes and dream, and you can be with.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시간입니다. 네, 오늘 간밤 매미소리나 또 이렇게 좀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또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좀 장마 기간이 짧았어요. 짧은 장마 기간이 지나고 다시 폭염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래도 선선한 날씨, 그렇게까지 많이 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내일부터는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한 목요일 이번 주 후반부부터는 열대야 현상도 또 지속이 될 거라 전망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더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 이열치열 마시는 보양식을 먹는 그런 법도 있겠지만 또 휴가 아니면 좀 어디로 떠나는 그런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면서 좀 시원한 마음의 힐링을 얻어오실 때도 많겠죠. 오늘 아침에 매미 우는 소리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서는 진짜 매미가 거의 산을 다 떠나 보낼 것처럼 울어댔는데 매미도 참 저렇게 자기의 한철 인생을 뜨겁게 알리면서 이 여름을 보내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여름을 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문화다락방과 함께 또 한 번의 뜨거운 여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화 음악 공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영화 OST, 아라비아의 로렌스 오버투르 전해드리셨고 또 몰랑루즈의 Come What May 전해드렸죠. 네, 이어서 역길과 하이드의 OST입니다. This is the moment 전해드릴게요.
네, 뮤지컬 영화 지킬은 하이드 OST This is the moment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영화 지킬은 하이드 많은 분들께서는 뭐 뮤지컬로도 기억하시겠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 무대에 많이 올라온 작품이기도 하죠. 지킬은 하이드 인간의 선과 악을 또 얘기를 나눠보자. 좀 내 안에 하이드와 지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악을 이성으로 통제하고자 한 지킬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서 약간 지킬인 척 위선을 가하면서도 하이드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 이 부분을 잘 보여준 그런 작품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을 살아보면서 우리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까칠함, 그리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행동 방식들, 사람 간의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성격이나 내가 경험했던 경험치, 그리고 나의 가치관, 모든 것들이 반영되는 게 또 인간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나의 경험이 저 사람과의 경험과 너무 상이하게 다르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과 나와의 교집합의 그 자체가 좀 형성이 안 되면서 점점 그 인간적인 관계는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단 하나의 교집합이 적용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마음이 좀 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모든 인생에서는 내 안에 어떤 선과 악이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이 선과 악이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자체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또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이성 안에 선과 악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이기시는 편인가요? 네, 참 이런 게 우리의 본능이냐 아니면 이성이냐, 그 통제할 수 있는 본능인 것인가 아니면 계속 억누르다가 폭발하는 그런 본능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성과 본능 둘 다 인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둘 다 중요한 가치이겠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겠지만,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성과 본능을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또 배워나가고 우리가 성숙하다 할 수 있는 어른이 또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참 어려운 게 또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영화 사랑을 위하여 OST입니다. 영화 사랑을 위하여 OST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영화는 좀 가슴 시리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보면 흔한 영화 소재일 수도 있는 가난하지만 밝고 활달한 매력의 여자, 그리고 백혈병에 걸린 부잣집 빅터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흔할 수 있고 진부할 수 있다 생각이 되겠지만, 이때 당시 이 줄리아 로버츠와 캠벨 스코트의 그 연기에서 우리는 가슴 시린 마음의 아련함,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삼파극 아니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 백혈병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좀 많이 잘 표현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영화라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굉장히 몰입이 될 만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딘가 몸이 안 좋고 또 나의 삶이 유한적이다라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되면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 하면은 당장 하고 싶은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 이런 사람들과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을 택한다고 합니다. 뭐 맛있는 것을 먹겠어, 어딜 가겠어, 뭘 하겠어, 저걸 더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막상 내가 당장 내일 떠나야 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들, 뭐 아니면 아내분들, 남편분들, 아이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날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평범하게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을 더 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막상 내가 인생이 끝난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도 물론 만약에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안 해본 일이 너무 많고 막 세계 일주도 해보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많을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뭐 연인, 이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이 택하는 마지막에 하루라고들 하죠. 그만큼 뭐 우리의 그런 인생에서 내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게 무엇일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게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영화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신이 산다면 영원히 함께 살게요. 당신이 죽는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아줄게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내가 되게, 이런 얘기가 하는데요. 이 소재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그런 세상을 떠남,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겨주는가 싶기도 하면, 참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두려운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랑을 위하여 OST 들어봤고요. 네, 이어서 함께 또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미녀와 네, 영화 미녀와 야수 OST 전해 듣고 왔습니다. 네, 미녀와 야수, 이 또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마법이 풀린 야수의 이야기 전해 듣고 있는데요. 네, 함께 또 들을 영화 OST죠. 영화 하녀의 OST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3악장 템페스트 전해드립니다. 네, 영화 하녀의 OST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 3악장 템페스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영화 엽기적인 그녀 OST I Believe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이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 아마도 그동안 계속 너희들이 와주길 기다렸나 보구나. 두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건 없으니. 영화 레미제라블의 이야기 하나였습니다. 네, 문화다락방 마지막 곡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OST죠. One Day More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 준비하도록 할게요.